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우크라이나 부분 휴전의 맥락과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며 푸틴 대통령의 완승이었다고 결과를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설득하거나 달래거나 속일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전해진 긴 회담에서 전면 휴전을 위한 조건으로 기존에 제시해온 타협 불가능한 종전 조건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분쟁 해결의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의 완전한 중단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접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근본적인 논의 속에도 회담의 합의 도출이라는 형식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두 사람은 30일간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이라는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는 것이 백악관의 발표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발표는 백악관의 발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러시아는 30일간 공격을 중단할 대상에 대해 에너지 인프라라고 적시했습니다.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다리나 주요 도로, 항구, 철도 등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지만 러시아는 공격 중단 대상을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로 범위를 좁힌 것입니다. 러시아는 겨울철 혹한을 무기로 삼기 위해 늦가을이나 겨울에 우크라이나의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곤 했습니다. 이제 봄이 돼 난방이 불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은 러시아에 더는 아무런 양보가 아닙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달간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로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왔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을 이어가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이들 시설을 집중 공격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날 부분 휴전 합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談판에 대신 나서서 군사적으로 자국에 완전히 불리한 합의를 체결한 뒤 이행을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승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175명의 포로 교환과 부상 상태가 심각한 23명의 우크라이나인 송환 합의도 사소한 결정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휴전 협상과는 별개로 비슷한 내용의 포로 교환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마련한 휴전안도 너무 단순한 내용만 담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선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며 확연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7,227억 달러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지만 0.6% 증가를 예상한 전망치엔 미치지 못한 겁니다. 특히 레스토랑과 바의 매출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재정의 핵심인 외식 매출도 줄어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감원 정책의 여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nd I'm sorry people are going to get hurt, but everybody's suffering from inflation. So I feel bad for the government employees, but 이달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20으로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제조업도 위축 기미를 보이며 우려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I'm not worried about the markets. Over the long term, if we put good tax policy in place, deregulation, and energy security, the markets will do great.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안정세를 되찾아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메이시스와 콜스, 월마트, 타겟 등 미국 소매 업체들도 올해 실적 기대치를 낮추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요즘 미국 경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가 잔뜩 섞여 있습니다. 백악관이 상호 관세가 발표된 다음 달 2일까지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해소될 것이라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헤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헤셋 위원장은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는 일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그 이후엔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기름값은 물론 최근 치솟은 달걀 도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전환기일 뿐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a period of transition. Inflation is cooling. Core inflation dropped for the first time in 4 months.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등 관세 발효 이후 미 증시가 급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자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경제와 무역정책 불확실성으로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In our simulations, the reduction in growth and rise in inflation will be particularly large in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Another risk is that inflationary pressures resurge and that as a result, monetary policy will need to remain more restrictive than expected. 백악관은 각국의 대미 관세율은 물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부과하게 될 상호관세가 4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마스 괴멸과 모든 인질 비환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공습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위협했습니다. כבר הוכח בשתי פעימות השחרור הקודמות שבהן שחררנו 196 מחטופינו. הוכח דבר פשוט. הלחץ הצבאי הוא תנאי הכרחי לשחרור חטופים נוספים. 1단계 휴전을 이유로 연립정부를 탈퇴했던 극우정당 유대인의 힘은 공습 재개 뒤 연정에 복귀했습니다. 실각 위기에 몰렸던 네타냐후에게는 큰 힘입니다. 하지만 인질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셉니다. We must return to the ceasefire negotiations and secure the release. A deal is the only way to bring them all back. 국제사회는 미국만 빼고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Unfortunately, we are witnessing a situation in which we had an intolerable level of suffering for the Palestinian people. It is well known that Hamas continues to use civilian infrastructure as launching pads, and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practice, as should others.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반격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이집트 등 중재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휴전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은 과거 2차 대전 참전을 언급하며 미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지 않는 건 오직 미국 덕분이라며 이 위대한 나라에 매우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프랑스가 아직도 독일 나치 치하에 있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이름도 없는 낮은 급의 프랑스 정치인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말한 뒤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w a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from France who does not think the U.S. represents the values of the Statue of Liberty anymore. They want the Statue of Liberty back. So is President Trump going to send the Statue of Liberty back to France? Absolutely not. And my advice to that unnamed low-level French politician would be to remind them that it's only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the French are not speaking German right now. So they should be very grateful to our great country. 앞서 라파엘 글릭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파리 대중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며 140년 전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업신여긴다면서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 파리에 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의 관문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맞서 미국인들과 함께 싸웠던 프랑스가 187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을 축복하며 미국에 선물한 초대형 조형물입니다.